학습이라는 걸 한자로 이렇게 배우고 익힌다라고 씁니다. 예. 이걸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보통 사람의 인식은 이렇게 머리, 가슴, 배가 있다면, 머리, 가슴, 배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배가 있고,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다고 합시다. 보통은 배운다 하면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죠. 굳이 얘기한다면, 단어라는 게 사회적 약속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배운다. 이건 주로 머리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학습에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습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습은 머리가 아니에요. 습은 요 아래 배까지예요. 네. 습이라는 글자가 이게 날개 우자에다가 흰백자인데, 원래 옛날 글자의 어원은 이렇게 일백백자라고 해요. 날개짓을 새들이 처음 알에서 깨어나서 날는 걸 배울 때 푸서덕 해봐도 잘 안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나중에는 저리 가야겠다라는 약간의 의도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습하고 떠오르는 게 습관이죠. 습관. 이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는 것을 학습이라는 글자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로 아는 알미 있고, 가슴으로 아는 알미 있고, 배가 아는 알미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가야 학습의 온전함이고요. 이제 아주 쉬운 거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암은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만 하면. 그러나 만만한 병은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병이 든 거예요. 깊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 가슴, 배 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빙산의 일각 할 때 요 위에 떠오르는 게 몇 프로를 차지한다, 이런 3%다, 5%다, 7%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후하게 10%까지 하겠습니다. 머리의 역할은 10%라는 뜻이에요. 선명한 의식은, 이게 수많은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나머지가 이게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머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배로. 배를 주로 또 몸이라고도 하고요. 무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세포의 기억이라고도 해요. 지금 아까 세포라는 말씀도 하셔서, 세포는 우리가 바로 세포가 지금 움직이는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명한 의식이고요. 여기는 깜깜한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의식 또는 비의식이라고 하죠. 의식을 안 느껴지니까. 그럼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은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생명에 직결한 것일수록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이 이렇게 연동운동을 하는 거를 의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할 뿐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 둘 하면 더 안 돼요. 방해가 돼요. 오히려 탁 이완하고 내어 맡겨야 얘가 열심히 해요. 이 딜레마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선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 내부의 깊은 것을 울던 우리 몸의 내장이라 해도 좋아요. 내장은 자율신경 원리에 의하면 의지를 내면 낼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완할수록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완이라는 게 생각 하나 한다고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자는 취지예요. 일단 반복적 학습에서 학의 알미다 영역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양의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서 동양은 뭐 의학 또는 수련 이런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촛대와 촛불과 주변이 환해지는 것. 여기가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선명하다, 환하다. 이렇게 세밀하게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 같이. 여기하고 요건 이렇게 다르고 요건 이렇게 다르고 요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것, 이걸 머리라고 했고요. 여기를 동의보감에서는 신이라고 했어요. 신. 그리고 여기가 가슴이에요. 가슴. 여기를 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쓰는 글자니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은 이렇게 씁니다. 정. 그래서 동의보감 첫 장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보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우리는 머리, 가슴, 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정, 기,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은 이 아랫배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는 여기 가슴 영역, 신은 요 머리 영역이라 보면 됩니다.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한 게 이게 선명하잖아요. 밝잖아요. 신은 명하는 게 좋다고. 신이 밝다. 신명께,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는 잘 통하는 게 중요하죠. 요 가운데 위치에서 위아래를 막 소통하는 기가 잘 통한다. 정은 어떨 때 쓰죠? 정은 정력이라고 하는 성적인 능력에 관련한 것 또는 토대의 힘, 꼭 섹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력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저력 있게 일한다는 뜻이죠. 저력. 이게 바닥의 힘을 의미해요. 바닥저자. 토대가 되는 힘. 이런 힘. 또 여기에 정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정밀이라고도 해요. 이런 글자에 다 이런 걸 써요. 셀 틈 없이 빡빡하게, 그리고 하나하나를 정성껏 이렇게 이런 정이라고 하는 에너지까지 가야 몸, 무의식, 세포의 기억, 그리고 유전자, 습관, 여기가 이 영역, 이 파장이에요. 비유하자면 촛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주로 보이냐면 여기 환한 게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좀 보여요. 근데 이것을 놓치기 쉬워요. 투박해 보이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니까. 일단 요 파랗게 이렇게 너울거리는 촛불이 보이고요. 주변이 환하다는 것에 일단 요걸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게 없는 순간 촛불도 없고 주변이 환해지는 것도 없다는 걸 깜빡깜빡 잊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토대가 이게 아까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세포의 기억이고 유전자이고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 공부라는 표현도 그래요. 공부. 알미라는 것도 지금 머리 차원, 가슴 차원, 배 차원이 있고, 공부도 주로 머리로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한자가 이렇게 되게 쓰는데 중국식 발음이 쿵푸예요. 쿵푸. 흥미롭게도 쿵푸는 또 몸으로만 한다고 우리한테 알려졌어요. 근데 쿵푸도 가슴 쿵푸가 있고 머리 쿵푸가 있어요. 공부라는 뜻을 중국말로 쿵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치료다 할 때도 이 두 글자를 써요. 정신을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몸하고, 이걸 참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뭐 사이코 뭐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원어죠. 인식 이런 걸로만 딱 구분해서 인지 이런 것만 우리는, 서양은 이걸 정신이라고 해요. 근데 좀 용어를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동양의 정신은 몸하고 마음이 구분되지 않고 두 개가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 글자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동양의 정신치료는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조금 세분화하면 정기신 치료라고 해요. 머리, 가슴, 배 치료. 여기에 뭐 정신이라는
것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있었던 그 자연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정서의 응어리가 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합리한 신념이 있어요. 뭔가 보는 걸 잘못 보는, 이게 색안경을 쓰고 있거나, 불합리한 신념이거나 정서적 응어리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원래는 이게 다 이렇게 잘 돌게 돼 있는데, 그거가 뭔가에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들을 풀어내고 이쪽에다가 주의를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이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제 학습의 좀 큰 범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호흡, 명상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생명과 직결한 것일수록 무의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콩팥이 피를 못 고르면 우리 금방 죽습니다. 신부전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방금 전에 0.9리터 걸렀네. 방금 1리터 걸으네. 이렇게 느낀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좀 이상한 거죠. 저 사람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만 안 되면 우리 바로 죽어요. 바로 측사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한 것일수록 우리가 안 느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생각 여기는 그냥 생각으로만 할게요. 마음을 또 뭐 생각하고 구분해 본다면 생각만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조물주 뜻이 아닌가 싶어요. 너네들한테 생각대로 하게 해주면 무리해가지고 심장이 터지고 콩팥이 안 될 때까지 하더라 꼭. 이렇게 하니까 생명과 직결한 거는 우리 생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탁 내려놓고 이완하고 수용하고 내어 맡기고, 소위 말해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으뜸 가르침이란 뜻이잖아요.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생명과는 매우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도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미라는 것도 머리와 가슴과 배가 있다. 공부도 머리와 가슴과 배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자율신경 또한 이게 무의식적이다 이 말이죠. 자율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무의식적이다. 이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아까 벤치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시험 문제에 100점 만점 시험에서 이 문제 한 문제가 70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5점짜리, 7점짜리, 1점짜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70점짜리 문제는 뭔지 모르겠고 귀찮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빼고 그냥 딱 방법론으로 녹즙 몇 리터 또는 MSM 그거 가져와 입 벌리고 넣으면 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2점, 3점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과락이 40점이고 보통 합격이 60점인데 안 될 수가 많아요. 그 아까 쉽게 간다는 표현을 저도 이제 한 30여 년 동안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우들 치료하는 제도권 안에 많이 다녀봤어요. 저희 아버님 암 때문에도 그랬고 원래 관심도 그랬고 보면 죽으라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잘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아무튼 요거를 기초로 한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나아요. 근데 뭣도 해야 되고 오늘 시간이 바빠 죽겠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옆에서 보면 우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연요법 안 되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걸 놓치고 할 때 간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여유 있고 느긋하고 한 3개만 할래요. 짬이 나면 좀 2개 하고 옆에서 너 큰일 나 그래도 안 흔들려. 아유 그래요 걱정해줘서 고맙고요. 그냥 정은데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저력, 배심 여기가 머리 가슴 배 소위 말해 이게 배심이에요. 배심 배에 힘이 생겨야 돼. 그래야 옆에 사람은 안 들리죠. 여기 입으로만 에너지를 쏟으면 정보의 양은 얼마나 많냐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가 이제 또 딴 게 니는 모르지. 몰랐어. 그러면은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 이게 또 나왔대면 논문에 막 그래 어떡하지?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렇게 아마 그래 뭐 언제가 끝이 날 것 같죠? 절대 끝이 안 나요. 계속 지금 있는 거에 죽어라고 했더니 10배 분량으로 또 쫙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제가 여기 머리카락처럼 많고요. 가슴은 그래도 한 12가지 감정이라고 숫자로 줄이면 여기는 1이에요. 1. 하나인 어떤 것, 그 기둥이 되는 어떤 것, 뿌리가 되는 어떤 것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거를 놓치고 이것만 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이거를 겸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어요. 뭐 그게 항암이든 어떤 방법론이든. 근데 대개는 이것만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가 될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것만 하면서 바빠가지고 이거는 놔버린다면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여기부터 해야 돼요. 우선 여기부터 자율신경 균형. 네. 근데 자율신경 균형은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영역은 아니고요. 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의식까지 가야 되는데 무의식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또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가슴으로도 들어오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저기 여기 라이트에서는 머리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방향, 불합리한 신념에 대하여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는 시간이 있지만 가슴의 응어리를 효율적으로 좀 풀어내고 털어내고 흘러가게 하는 방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한 고요함, 여기는 무의식이기도 하고요. 여기 고요함이기도 해요. 고요함이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아까 하나인 거기로 들어가게 하는 힘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강의에 그치지 않고 여기를 되게 가슴하는 걸 워크숍이라고 되게 말을 하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는 수련이라고 해요. 되게 무의식적인 거를 계속 정성껏 하나씩 쌓아가는 걸 수련이라고 그러죠. 이거 플러스 이거를 나름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그래서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습관적으로 라이트 강의를 듣고 이래서 그럼 강의가 뭐 이렇게 비싸부터 시작해서 강의 머리로만 하는 건 줄 알고 그건 나 다 알아요. 어디 책에서 봤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배로 무의식까지 이렇게 가는 것에 인류가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발효하듯이 잘 융합해서 이렇게 해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그리고 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게 호흡이 저 아래까지 깊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명상인데요. 명상이라는 글자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상념, 생각으로부터 어둡게 한 단어. 생각이 환하게 밝게 이렇게 하지 않게 또는 여기에 눈목자를 넣으면 잠들게 하는 생각이 제발 좀 잠들면 돼요. 인류가 개발한 명상법이 112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명상이 방법이 되는데 그걸 관통하는 원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생각이 줄어들면 명상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도 어원이 meditation인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 medication하고 같아요. 그 medication이 뭐냐면 이게 메디칼의 그거예요. 의학, 약학. 되게 어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지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천재나 도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름을 지었죠. 메디테이션은 메디칼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깊은 치료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머리를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니아 님이 그 사기에 여명까지 받아서 나왔다는 거를 어느 방송사 PD가
어떻게 나왔냐고 하니까 호흡과 명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PD가 약간 뭐 좀 그런 걸로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에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게 본질 중에 본질, 저 깊이 있는 건강과 생명의 원리에 아주 바탕이 되고 씨앗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명상을 어느 한 방법만 이렇게 하는 게 명상, 뭐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생각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에너지를 운동장을 넓게 쓰듯이 머리에 선명함도 쓰고 가슴에 그 뜨거움도 쓰지만 그것이 토대가 되는, 여기까지 운동장을 전체로 쓰게 되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어떤 질병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초대할 필요도 없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왜 발대가 안 되냐? 내가 내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합리한 신념이 정서의 응어리가, 정서의 응어리 뭐겠어요? 분노, 억울함 또는 죄책감 있다는 거, 응어리가 있다는 건 계속 그걸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방해해서 이미 있는 그것이 잘 발휘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것도 너 여기 들어앉아 있어 꺼져 이 새끼야 이런다고 잘 안 꺼져져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면서 흘러가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 기반한 열심이 문제예요. 열심이 문제라는 것은 두려워서 그러는 열심이 문제라고. 누구 열심히 해도 잘 나는 이유는 그걸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되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엔 열심이지만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고 딱 배심이 있으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명상이라는 의미에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이제 기존에 있는 용어로 물어봐요. 라이트가 뭐예요? 명상이에요? 뭐예요? 뭐 호흡법이에요? 뭐 강의예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머리는 선명해서 이 강의의 의무는 뭐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만, 여기는 아까 깜깜한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표현할수록 이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뭐 이런 정도밖에 표현 못해요. 고요하네요. 이 정도. 여기서 빛이 팍 튀면서 막 7가지로 돌면서 나는 화나면서 온몸이 이건 여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뭐 여기거나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익숙해요. 이 말은 뭔가 화려하지 않아. 이게 속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 이상한데? 이렇게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사기 수단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나 사기꾼이 한두 명 있다고 이 전체를 버리면 안 되고요.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시면 뭐 오늘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라면 옥석을 가려서 이런 거를 좀 배우는데 좀 에너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치료 밑에 뭐 명상도 좀 도움이 되고 미술 치료도 도움이 되고 뭣도 도움이 되고 뭐 타이치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논문을 몹시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이놈아, 이게 핵심이고 이게 여기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지 왜 착각을 하냐, 왜 이런 식으로 꼭 식민지 정신을 그냥 고착화시키는 것 같아. 우리 스스로의 주권 안에 이미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논문을 제가 아주 매우 싫어해요. 누가 이거 발표하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이게 조작된 거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를 꼭 믿으십시오. 저는 많은 경우를 봤어요. 아무튼 병원에서 포기한 아마노들이 낫는 걸 보고, 이미 주어진 물질만이 전부가 치료하는 방식의, 치유하는 방식의 전부가 아니다. 아주 작은 일부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 그게 3기가 됐든 4기가 됐든 치유할 수 있는 무궁한 힘이 있다. 그게 기적이겠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거면 기적이 아니라 원리예요. 눈에 안 보였을 뿐 원리가 있어요.
그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